개념을 설명드리기 전에요. 우선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나세요? 방송? 그렇죠? 네, 방송국, 방송. 그 공중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뭐 아니면 뭐 지상파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요즘 뭐 종편도 많고 인터넷 방송도 많아서 뭐 TV 잘 안 보죠.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지 텔레비전 잘 안 보긴 할 텐데 방송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공중파라고 부르거나 지상파라고 부르는 녀석들이 방송 어떻게 하죠? 방송국에 보면 안테나가 있죠. 그래서 안테나에서 전파를 쏘죠. 그럼 그 전파가 쭉 퍼져나갑니다. 그죠? 공기 중으로 진짜로 퍼져나가고요. 네, 여러분들 뭐 집에 있는 안테나에서 그걸 수신을 하죠. 네, 수신을 해서 그 수신된 내용이 여러분들 집에 가정에 있는 그런 텔레비전에까지 뭐 도달하는 거죠. 도달하는 겁니다. 그게 브로드캐스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된 전파가 쭉 전파된다. 어, 어, 이렇게 쭉 전파되는 모습. 전파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브로드캐스트예요. 브로드캐스트. 요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넘파이 배열에서의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그 넘파이 배열은요. 넘파이 앤디 어레이. 넘파이 배열의 산술 연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더하기도 있을 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등등 많은 연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넘파이 배열의 산술 연산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같은 위치에, 그죠? 같은 위치,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계산이 되죠. 연산이 수행되죠.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수행된다. 이거를 영어로는 엘리먼트 와이즈한 연산이 수행된다. 엘리먼트 와이즈 연산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개의 배열을 더하기나 빼기나 이런 연산을 하려면 두 개의 배열은 서로 모양이 같아야 되는 거죠. 모양이 같은 배열들끼리만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즉 서로 다른 쉐입을 갖는 배열들끼리 산술 연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동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브로드캐스트가 일어났다. 배열이 브로드캐스트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모양을 갖는, 서로 다른 쉐입을 갖는 배열들끼리 더하기나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해지는 이런 경우에 브로드캐스트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로드캐스트는 항상 가능한 건 아니에요. 항상 가능한 건 아니고 브로드캐스트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우선 가능하지 않은 경우부터 먼저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자, A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umpy.array라고 만들었고요. 간단하게 3개짜리 원소 3개짜리 1차원 배열을 만들게요. 자, 모양을 보죠. 모양 3, 이게 쉐입이에요. 그죠? 네. 1차원 배열이니까 축이 몇 개밖에 없어요. 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쪽 축을 따라서 원소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어요. 그럼 모양은 쉐입은 3,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런 쉐입의 1차원 배열이에요. 1D 배열. 자, B라고 하는 거를요. B라고 하는 배열을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numpy.array 여기서는 1, 2, 3, 4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얘는 모양이 뭐예요? 얘는 4콤마죠, 4콤마. 4콤마라고 하는 쉐입의 1차원 배열이에요.
그죠? 자, 두 개의 배열은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더하기나 빼기를 하려면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해야 되는데 얘가 연산할 수 있는 값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게 일어날 수가 없고요. 일어날 수가 없고 계산도 안 돼요. 한번 계산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이런 에러가 발생합니다. operands could not be broadcast. 여기서 broadcast라는 용어가 사용이 돼요. 3콤마라는 모양과 4콤마라고 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배열들에서는 브로드캐스트가 불가능한 연산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가 가능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밸류 에러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놔두면 에러 그 전체 실행이 안 되니까 얘는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콘솔 창 내용들을 이렇게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여기서 밸류 에러가 발생한다. 이런 연산을 하게 되면 밸류 에러가 발생한다.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브로드캐스트가 불가능한 경우, 브로드캐스트가 불가능한 경우예요. 이 경우는 자 그런데 브로드캐스트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브로드캐스트가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ND 어레이와 스칼라를 배열과 ND 어레이와 스칼라의 연산에서는 배열과 스칼라의 연산에서는 브로드캐스트가 일어나요. 가능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되게 말을 어렵게 썼는데 1차원이나 혹은 2차원 배열과 제가 스칼라라고 했을 때는 숫자 한 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숫자들이 한 개 이상이 모여 있는 게 1차원 배열이고 그 1차원 배열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게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들이 한 개 이상 모여 있는 게 3차원 배열. 그럼 그 숫자 하나를 우리는 배열이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숫자 한 개를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스칼라라고 부르는데 자, 사실 우리 이거는 했었던 거예요. 자, A 우리 위에서 만든 게 있으니까 그냥 A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A 뭐예요? 1, 2,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배열. 그죠? 자, 여기다가 더하기 10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뭔지 알죠? 그죠? 어떻게 11, 12, 13 이렇게 계산되죠? 그죠? 맞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하나씩 다 계산이 된 거죠. 자, 원래 A라고 하는 배열에는 이렇게 원소가 1, 2, 3이 있었어요. 그죠? 여기다가 더하기 10을 하겠다. 요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리스트인 경우와 어레이인 경우는 달라요.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원소들끼리 연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리스트에서 더하기는 두 개를 붙여주는 기능이에요. 그죠? 리스트에서는 그리고 더하기하고 곱하기밖에 안 돼요. 더하기가 컨캐네이트 기능이고 곱하기는 복사해서 여러 개 만들어주는 기능이고 그거는 따로 정리 안 할게요. 배열에서는 제가 어떻게 연산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 원소에다가 더하기 10, 두 번째 원소에다가 더하기 10, 세 번째 원소에다가 더하기 10 모든 원소에 전부 다 똑같이 더하기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안에서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게 일어났던 거예요. 어떤 브로드캐스트가 일어났냐면 이 스칼라를 원소 한 개짜리 1차원 배열로 만든 다음에 자 모양을 갖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녀석을 이쪽으로 전파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뭐 한 번 복사를 하거나 두 번 복사를 하거나 그래서 몇 번 복사를 통해서 똑같은 내용을 몇 번 복사를 통해서 같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브로드캐스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왼쪽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려면 한 번 복사하고 한 번 더
복사하고 이렇게 두 번 복사를 하게 되면 두 개의 모양이 일치가 되죠. 자, 이렇게 원소들이 옆으로 쭉 복사가 되는 모습이 마치 방송국에서 전파가 이렇게 전파되는 모습과 같다라고 해서 이거를 브로드캐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브로드캐스트가 이렇게 일어난 다음에 같은 인덱스끼리 연산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결과인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브로드캐스트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위쪽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하나는 3개짜리였었고 하나는 이렇게 3개짜리였었고요. 다른 하나는 4개짜리였었단 말이에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해서 4개짜리였었어요. 근데 전파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작은 거를 큰 거에 맞춰야 되겠죠. 작은 거를 큰 거에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증가가 되냐면 똑같이 3개가 늘어나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1, 2, 3이 있었으면 전파가 될 때도 1, 2, 3이 그대로 전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양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모양. 얘는 브로드캐스트를 하더라도 밑에 있는 4개짜리와 모양을 맞출 수가 없는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브로드캐스트가 불가능하다. 2개를 서로 모양을 맞출 수 없다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잘 받으세요. 여러분들 이런 브로드캐스트가 안 된다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들을 가끔씩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뭔가 모양이 좀 맞지 않아서 연산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얘는 브로드캐스트가 가능한 거죠. 한쪽이 3개짜리고 한쪽은 하나짜리이기 때문에 하나짜리를 2번만 더 복사를 하면 3개짜리로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ND 어레이가 ND 어레이와 1차원 배열이든 2차원 배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배열과 스칼라 연산에서 일어나는 그런 브로드캐스트입니다. 2차원 배열도 어떻게 생각하실 수가 있냐면 우리 2차원 배열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A2라고 한번 만들어. numpy range로 할게요. A range 6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reshape을 쓸게요. 2, 3 이렇게 하면 이거는 2차원 배열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출력을 해보고요. 0, 1, 2, 3, 4, 5예요. 0, 1, 2, 3, 4, 5. 자 여기다 똑같이 더하기 10을 해볼게요. 결과는 A2 결과는 어렵지 않아요. 이 결과를 해석하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모든 원소에다가 다 똑같이 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거죠. 제일 쉬운 건데 실제로 안쪽에서 일어나는 그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더하려고 하는 배열이 로우가 2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컬럼이 3개가 있는 배열이었는데 여기다가 더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을? 숫자 10이라고 하는 거를 더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때는 브로드캐스트가 2번 일어나요. 브로드캐스트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선 엑시스 0번 방향으로 요렇게 하나가 있었던 게 어떻게 합쳐주면 어떻게 복사를 몇 번만 하면 한 번만 복사를 하면 일단은 여기 모양과 여기 모양을 맞출 수가 있죠. 요렇게 한 번 브로드캐스트가 일어나고 그럼 첫 번째 축에 대해서 0번 축에 대해서 모양을 맞췄죠. 그 다음에 2번째 축에 대해서 모양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복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통째로 그쵸. 통째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10, 여기 10. 한 번 더 복사가 돼야 되겠네요. 한 번 더 전파가 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10, 10 이렇게 하면 이제 모양이 서로 일치가 되죠.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연산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축을 따라서 0번 축이면 0번 축 혹은 1번 축이면 1번 축 그렇게
축을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 그대로 복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있으면 하나씩 복사가 되는 거고 2개씩 있으면 2개씩 복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양을 맞출 수 있으면 그거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양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양의 배열에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숫자 1개뿐이니까 어떤 모양이든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스칼라 연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스칼라 연산은 어렵지 않고 2D, 2차원, 2차원 혹은 2차원과 1차원 이런 배열에서도 그 브로드캐스트가 일어나면서 그 계산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2D와 2D 그리고 1D 2차원과 1차원 2차원과 1차원 2차원 배열이라고 할게요.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 그 다음에 또는 2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 물론 뭐 3차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3차원 이상도 가능한데 그냥 우리가 쉽게 그려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2차원까지만 생각을 할게요. 2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 사이에서의 배열에서의 브로드 캐스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끼리의 브로드캐스트 2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에서의 브로드캐스트예요. 자, 그럼 배열이 먼저 있어야 되니까요. 배열을 먼저 만들죠. 아까처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배열을 numpy.array 이렇게 맞출게요. numpy.array range를 할까요? a range 숫자 6개로 할게요. 6개. 그럼 2 곱하기 3이면 되겠죠. reshape 2 곱하기 3. 프린트 A 프린트 해보고요. 그 다음에 B는 numpy. A range로 할까요? 10부터 40까지 10씩 증가시키면 10, 20, 30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A 더하기 B 결과가 뭐가 될까요? 자 여기까지가 A예요. 여기까지가 A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려고 하는 배열이 밑에 있는 1차원 배열이에요. 그죠? 상식적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0 더하기 10, 1 더하기 20, 2 더하기 30. 그다음 밑에 있는 3 더하기 10, 4 더하기 20, 5 더하기 30. 그렇게 계산되지 않을까요? 맞죠? 10, 21, 32. 그 다음에 13, 24, 35. 그죠?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계산 결과인 거예요. 자, 얘는 모양이 2,3이에요. 2,3. 2,3. 그 다음에 얘는 모양이 3,예요. 3, 근데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차원 배열의 모양은 지금 이런 모양이잖아요. 행이 2개가 있고 컬럼이 3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자, 여기다가 우리는 더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더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더하려고 하는 배열이 1차원 배열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차원 배열이 어떻게 이렇게 컬럼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쪽 방향으로만 우리가 브로드캐스트를 하면 될까요? 이쪽 방향으로만 브로드캐스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10, 20,
30을 가지고 있죠. 그거를 그대로 이쪽 0번 축을 따라서 그대로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여기도 10, 여긴 20, 여긴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앞자리가 10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21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32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다시 10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이 되는 거고, 여기는 24가 되는 거고, 여기는 35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이쪽으로만 늘려버리면 되겠구나. 그러면 모양이 같아지겠구나.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는 이게 어떤 연산이 이루어진 거냐면 A라고 하는 배열은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A와 2차원 배열 A와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1차원 배열을 늘려야 되겠죠. 1차원 배열을 늘려야 돼서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처음에 3, 라는 모양의 이런 쉐입의 2D 배열이었잖아요. 죄송 1D 배열,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이었죠. 이 1차원 배열을 어떻게 변환을 한 거냐면 로우 1개짜리, 컬럼 3개짜리 이런 모양의 2D 배열로 일단은 먼저 변환이 된 거예요. 1차원 배열이 2차원 배열로 변환된 다음에 이제 얘를 브로드캐스트를 한 거예요. 2,3 뭐 이런 모양으로 브로드캐스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의 이 녀석은 브로드캐스트가 일어날 때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개짜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A는 그대로 놔둘게요. A는 지금 요런 6개를 가지고 있는 이런 2차원 모습이에요. 자, C라고 하는 배열을 제가 numpy 점 array 2개밖에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10, 20 이렇게 할게요. 이건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죠? A 더하기 C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은 브로드캐스트를 할 수가 없대요. 자, 우리 이거 모양 생각해 볼까요? A는 아까처럼 그냥 바꾼 게 없으니까 로우가 2개고요. 컬럼이 3개짜리인 녀석이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다 더하기 지금 만든 배열은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이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맞아요? 그죠? 자, 모양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축 0번 방향으로 얘를 늘린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늘어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모양이 아직까지 맞지 않아요. 그죠? 네. 여기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그럼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증가시킬 때 어떻게 요거 하나씩 증가가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일단 이렇게 증가가 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증가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할 때에는 어떻게 브로드캐스트가 돼야 되냐면 요런 모양으로 브로드캐스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개수가 맞지가 않아요.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거를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1차원 배열이 요런 모양으로 요런 모양이 1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요렇게 하나 늘려주고 요렇게 하나 늘려주게 이쪽 방향으로만 늘려주면 더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1차원 배열을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1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 얘는 모양을 서로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을 서로 모양을 맞출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또 밸류 에러, 브로드캐스트가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만 해둘게요. 자, 그러면 브로드캐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이렇게 그렇죠. 세로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즉 2차원 배열로 우리가 먼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넘파 C라고 하는 배열을요. C라고 하는 배열을 두 개, 로우가 두 개 쓰면 되잖아요. 그죠? 10, 20, 10, 20이라고 하는 게 로우에 들어가면 되고 컬럼 방향으로 numpy.ux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이거 오전에 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 출력해 볼까요? 그러면 1차원 배열을 뭘로 만들었냐면 2차원 배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2차원 배열로 먼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러면 얘는 브로드캐스트가 가능한 A 더하기 D는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거죠. 앞에 있는 A가 펜이 2개, 컬럼이 3개인 2차원 배열이었으니까 여기다가 더하기를 할 때 얘가 1차원 배열인데 1차원 배열에 축을 추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는 같은데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한쪽 방향이 맞춰졌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만 이쪽으로만 브로드캐스트를 하면 모양을 맞출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그러니까 여기가 10하고 20이 있었죠. 그럼 한 번 브로드캐스트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브로드캐스트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그러니까 요만큼씩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0, 20, 10, 20, 10, 20 이렇게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맞추실 때 특히나 이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 하실 때 1차원 배열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만 브로드캐스트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컬럼을 로우에 있는 것을 요렇게 해서 맞춰주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직접 변경을 먼저 해야 돼요. 직접 변경을 해서 그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맞춰질 수 있게끔 브로드캐스트를 하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네. 자, 브로드캐스트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아마 질문 주셨던 민맥스 스케일러를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브로드캐스트를 이용한 계산이에요. 브로드캐스트를 이용한 계산. 사실은 이 계산을 우리가 직접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오늘부터 아니면 뭐 내일부터 공부하게 될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고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메서드들만 이용하시면 이런 계산들은 사실은 다 돼요. 되는 계산인데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 연습도 할 겸. 자, 두 가지 개념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표준화. 스탠다다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표준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변수들의 스케일을 변환하는 것을 표준화 중에서도 그러니까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표준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최소값이 0이 되고 최대값이 1이 되도록 변수들의 스케일을 변환하는 것을 정규화라고 얘기를 한다. 표준화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표준화는 이게 제가 어떤 데이터들이 있으면 데이터들의 최대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표준화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새로 만들어지는 변수 값이 있을 거예요. 새로 이거를 x 뭐라고 할까요? x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새로 만들어진 거.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되냐면 원래 값이 있을 거예요. 원래 값에서 최소 값을 빼줘요. 이거를 뭘로 나눠주시면 되냐면 최대값 빼기 최소값으로 나눠주면 그렇게 해서 숫자들을 변환해 주게 되면 모든 숫자들이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들로 전부 바뀌게 돼요. 어제 한번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자, 1차원 배열이 있는데 이 1차원 배열에 1하고 5하고 10 이렇게 3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최소값은 1이고요. 최대값은 10이란 말이에요. 그럼 분모는 항상 10 빼기 1이니까 9예요. 분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가 1인 경우가 있고 5인 경우가 있고 10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1 빼기 1이니까 바뀐 x 프라임은 1은 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0을 볼까요? 10은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 10 빼기 1이 되는 거죠. 10 빼기 1인 거고 그거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분모와 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9분의 4가 되는 거죠. 9분의 4. 5 빼기 분자는 5 빼기 1이고 분모는 10 빼기 1이니까 9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1과 10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전부 다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로 변환이 되고요. 최소값은 0으로 변환이 되고 최대값은 1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 무엇을 하는 공식이 이 공식이 표준화를 해주는 다른 말로는 민맥스 스케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민맥스 스케일을 해주는 그런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 네. 자, 난수를 하나,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x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numpy array. 아까는 1, 5, 10 이렇게만 했는데 1, 2, 3, 4, 5 이렇게만 할게요. 1, 2, 3, 4, 5. 자, 이거 1차원 배열입니다.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교화를 설명을 드리면서 말을 표준화라고 했군요. 네. 죄송해요. 네. 아까 설명드렸던 거는 정교화예요. 정교화고 아까 설명드렸던 건 민맥스 스케일링. 민맥스 스케일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공식은 정교화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정교화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표준화는 뭐냐면 표준화는 공식이 이렇게 돼요. 바뀐 값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원래 값에서 그 값들의 평균을 빼줘요. 값들의 평균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줘요. 이렇게 해서 그 바뀐 값들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 공식에 의해서 바뀐 값들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 바뀐 값들의 평균은 0이 되고요. 바뀐 값들의 표준 편차는 1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배열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숫자들이든 상관없이 그 숫자들의 평균을 찾고 그 숫자들의 표준 편차를 찾아서 각각의 숫자들을 이 공식에 의해서 그 계산을 변수들의 값을 바꿔주면 바꿔준 값들의 바뀐 값들의 평균은 0이 되는 거고요. 표준 편차는 1이 되는 거죠. 아셨죠? 자, 표준화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표준화. 자, x가 있어요. 출력 안 해봐도 되겠죠. x. 자, 그 다음에 평균을 뮤라고 할게요. 뮤. 아까 제가 요렇게 썼죠. 요렇게 썼는데 이게 그 평균을 나타내는 그런 기호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기호가 그리스 문자 뮤입니다. 뮤를 뭐라고 할 거냐면 넘파이 점 평균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x의 평균을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평균 얼마일까요? 1, 2, 3, 4, 5 5개가 있고 평균 3이겠죠? 평균 3일 거예요. 그 다음 표준 편차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는 평균.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할게요. 시그마. 아까 제가 썼었던 요 기호, 이 그리스 문자가 시그마입니다. 보통 표준 편차를 나타낼 때 시그마라고 보통 많이 해요. 넘파이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게 함수이에요. 여기다가 x 넣으시면 돼요. 이게 표준 편차. 프린트 해보죠. 시그마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142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x 스케일드라고 할게요. x 스케일드라고 할게요. x 스케일드 표준화된 변수들, 표준화된 값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인데 공식 그대로 x 빼기 뮤. 자, 이거를 x에서 평균 빼주고 그거를 뭘로 나눠준다?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 이거예요. 공식 그대로 썼죠. 그죠? 아까 제가 공식 그대로 썼단 말이에요. 원래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그 값을 뭘로 나눠준다?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바뀐 값 5개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0.7, 그 다음에 세 번째가 0이고요. 그 다음에 0, 플러스 0.7, 플러스 1.4가 나왔어요. 다 더하면 0 나오겠죠. 다 더하면 0일 테니까 평균 당연히 0일 거고 표준 편차 계산해 보면 1일 거예요. 자, 평균 계산해 볼까요? 프린트 평균 이렇게 하고서 넘파이 점 민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x 스케일드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표준 편차 넘파이 점 std 이렇게 하시고 x 스케일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바뀐 값들의 평균은 0이고요. 표준 편차는 0.999999니까 이건 1.0이죠. 이건 1.0이에요. 되게 쉽죠.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그냥 공식은 그냥 이런 공식이 있구나. 공식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공식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거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표준화를 하는 데가 많죠. 여러분들 토익 시험들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네, 그거 Z점수 표준화 뭐 이렇게 그 환산 점수 나오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환산 점수 하는 게. 뭐 거기서는 평균을 0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평균을 뭐 몇 점으로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평균과 표준 편차가 그렇게 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수능도 마찬가지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교 들어갈 때 보는 수능도 원점수가 있고 표준 점수, 환산 점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런 공식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X는 1차원 배열이에요. 숫자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써져 있는 공식을 보시면 이거 숫자들 가지고 계산하는 것 같죠? 그죠? 숫자 하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평균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서 여기다가 뭐 1을 넣고 빼기, 그 다음에 평균 계산한 게 3이었죠. 3을 넣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산돼서 나온 숫자가 뭐냐면 1 빼기 3 나누기 시그마가 1.4였죠. 요거를 계산한 게 마이너스 1.4였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2 빼기 3 나누기 다시 1.4 이게 마이너스 0.7이었다 뭐 이런 내용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가 3 빼기 3 나누기 1.4 이게 3 빼기 3 분자가 0이 돼버리니까 세 번째 숫자가 0이다. 요렇게 계산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계산이 된 건데 유심히 보시면 지금 얘가 모든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네 번째 원소, 다섯 번째 원소에 대해서 전부 다 똑같은 계산을 해주고 있죠. 여기만 바꿔가면서 똑같은 계산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공식을 쓸 때에는 표준화가 뭐다? 인터넷 찾아보고 공식만 찾아서 숫자 하나 계산하는 것처럼 공식을 만들어주면 넘파이는 어떻게 계산해준다? 넘파이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5개를 5번 계산해서 이렇게 1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편리한 기능이에요. 되게 편리한 기능인데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자, 이 공식 볼게요. 이 공식을 보면 지금 이런 X는 배열이에요.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 배열이에요. 그 다음에 분자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분자를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서 계산된 평균이 있잖아요. 이거 빼기가 일어난 거예요. 빼기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모양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평균을 4번만 복사를 하면 4번만 더 복사를 하면 이렇게 그럼 모양을 맞췄죠. 모양을 맞추니까 첫 번째 원소에서도 똑같은 평균을 빼주고 두 번째 원소에서도 똑같은 평균을 빼주고 세 번째 원소에서도 똑같은 평균을 빼준 거예요. 그 결과는 여전히 원소 5개짜리 1차원 배열이겠죠. 자, 그거를 뭘로 나눴냐면 나누기 하고서 숫자 하나짜리로 나눴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브로드캐스트를 한 거예요.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를 하니까 여기 있는 원소 빼기 여기 있는 원소 나누기 여기 있는 원소.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원소 빼기 여기 있는 원소 그 다음 나누기 여기 있는 원소. 이렇게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쭉 계산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원래 모양하고 똑같은 원소 5개짜리 배열이 만들어진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이게 익숙해지기만 하면은요, 우리가 포문을 사용할 일이 없어져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똑같은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다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가 3이면 그 3이 전부 복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1.4면 1.4가 여기 다 복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원소에 대해서 똑같이 3을 빼주고 1.4로 나눠주고 모든 원소에 대해서 똑같이 3을 빼주고 똑같이 1.4로 나눠주는 이 기능이 이게 사실은 반복문 그런 기능인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공식 하나 딱 써주면 쭉 하고서 계산이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표준화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서 공식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숫자들이 변환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바뀐 값들은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죠. 네. 자, 그 다음에 정규화. 정규화는 민맥스 스케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정규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민맥스 스케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공식 말씀드렸어요. x 빼기 최소값 나누기 최대값 빼기 최소값. 죄송합니다. 다시 잘 적어 드릴게요. 정규화 공식은 민맥스 스케일 공식은요. 원래 값을 빼줘요. 뭘 빼주냐면 최소값을 빼줘요. 그리고 뭘로 나눠주냐면 최대값 빼기 최소값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똑같은 x를 가지고서 정규화가 된 x 스케일들을 만들어 보세요. 요거는 쉬는 시간이 됐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네. x 스케일들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는데 정규화가 된 스케일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가 있으니까 1, 2, 3, 4, 5 있으니까 양쪽 끝에는 0하고 1이 있을 거고요. 2, 3, 4는 전부 다 0과 1 사이에는 실수들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x가 1, 2, 3, 4, 5였죠. x는 1, 2, 3, 4, 5였어요. 여기에는 1, 2, 3, 4, 5 이렇게 5개가 있었어요. 요거를 변환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5개짜리가 나와야 돼요. 1은 0이 되면 되고요. 5는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네.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15분 정도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